많은 분들이 잘 안 없어지는 색소 침착 때문에 비싼 화장품에 돈을 쓰시고 또 결국엔 피부과 시술까지 알아보곤 하시잖아요. 사실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오늘은 제가 피부과 오시기 전에 집에서 할 수 있는 가장 과학적이고 효과적인 색소 침착 관리 방법을 전부 알려드릴 테니까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원장님, 제가 진짜 색소 침착 부자거든요. 그래서 오늘 주제 너무 기대되는데, 이 지긋지긋한 색소 침착은 대체 왜 생기는 거예요? 색소 침착은 원래 의학적으로는 염증 후 색소 침착이라고 해요. 우리가 피부에 상처가 생기면 자외선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멜라닌 색소를 만들어내게 돼요. 그런데 이 멜라닌 색소를 너무 많이 만들어내게 되거나 아니면 너무 오래 얘네들이 남아있게 될 때 염증 후 색소 침착이라는 과정이 돼요. 쉽게 생각하면 우리 상처를 보호하기 위해서 갈색 반창고를 붙였었는데 이 반창고가 한동안 떼어지지가 않고 그대로 남아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상처가 나도 금방 아물고 저처럼 작은 뾰루지에도 색소 침착이 좀 잘 생기고, 그럼 오래가는 사람들은 이유가 뭔가요? 이거는 사람마다 색소 침착은 굉장히 달라요. 크게 4가지 요인이 작용을 하는데, 첫 번째는 피부톤이 어두우신 분들이 잘 생겨요. 피부톤이 어두우신 분들은 대부분 멜라닌 색소를 굉장히 잘 만들어내는 피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인데, 그분들은 상처가 난 후에 반응에서도 멜라닌 색소가 과다하게 생성이 돼요. 두 번째는 염증이 더 깊게 생겼을 때, 더 오래 지속되었을 때 색소 침착이 많이 생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당연히 염증이 심하니까 그거에 대한 보호작용이 더 많이 작용하게 되어서 멜라닌 세포들이 많이 모여들게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자외선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멜라닌은 자외선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자외선이 많이 노출되었을 때는 색소 침착이 더 많이 생기고 더 오래가는 경향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4번째는 나이가 작용합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피부의 재생 주기가 느려지니까 멜라닌 색소가 만들어져서 탈락해야 되는 주기가 더 길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염증 후 색소 침착이 더 많이 생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염증이 생겼을 때 색소 침착으로 남지 않도록 막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예방법 있을까요? 그럼요. 항상 이 예방하는 게 우리가 더 쉽잖아요. 아까 4가지 원인들에 있어서 거꾸로 생각하시면 돼요. 염증을 심하지 않게 한다면 색소 침착이 생기는 걸 막아줄 수 있어요. 염증 주사를 맞는다던가 아니면 손으로 건드리지 않는다던가 그런 조치들을 취해주시면 염증 후 색소 침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보습이에요. 상처는 우리가 촉촉할 때 훨씬 더 재생이 잘 돼요. 보습제를 잘 발라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수분 밴드 같은 걸 오래 붙이고 계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외선 차단인데, 자외선은 멜라닌 색소를 만드는 주범이기 때문에 자외선 차단제를 잘 발라주신다든지 아니면 자외선 차단 효과가 있는 패치를 붙여주셔서 상처를 보호해 주시면 색소 침착이 생기는 걸 막으실 수 있어요. 저는 이미 예방 시기를 좀 놓친 것 같아요. 이미 거뭇하게 좀 자리 잡은 색소 침착들은 어떻게 하죠? 이미 까맣게 됐는데 포기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제가 이제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아침 루틴과 저녁 루틴으로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침에는 보호와 방어의 시간이라고 생각하세요. 비타민C 크림을 발라주시고 그 위에다가 보습제를 우리가 도포해서 피부가 촉촉함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주시는 3가지 방법을 하시면 아침 루틴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비타민C가 아침에 발라서 좋은 이유가 뭔가요? 비타민C는 멜라닌 공장을 잠깐 멈춰줘서 색소가 생성되는 거를 막아주게 하는 효과도 있고, 또 얘네가 강력한 항산화제잖아요. 그래서 피부 노화를 막아주는 효과도 있어서 아침 루틴으로 바르시기에 아주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저녁 루틴은 재생과 공격의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레티놀 크림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레티놀 크림은 피부의 턴오버를 좀 빠르게 해서 피부가 빨리 재생될 수 있도록 하는 크림인데, 저녁마다 바르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근데 저는 레티놀 쓰면 피부가 너무 따갑던데, 저 같은 이런 민감성 피부는 어떤 거 발라야 될까요? 그런 분들은 저는 나이아신아마이드나 아젤란산 같은 대체품으로 쓰시는 것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나이아신아마이드는 멜라닌이 피부 위로 올라오는 것을 막아주는 순한 방어수 같은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아델라산은 색소 생성과 함께 염증도 완화시켜주는 효과가 있어서 붉은기가 있을 때 사용하시면 더 도움이 되세요. 저녁에도 보습은 매우 중요한데 일반 보습크림을 바르셔도 되고 판테놀이나 세라마이드 같은 성분들이 들어가 있는 보습제를 바르셔도 도움이 되십니다. 그래서 정리해드리면 아침에는 비타민C랑 자외선 차단제를 잊지 말고 해주시고, 저녁에는 레티놀이나 나이아신아마이드 같은 제품과 함께 보습제를 충분히 발라주시는 루틴을 3개월 정도 반복해보세요. 그러면은 왜 이렇게 밝아졌지? 하는 그런 효과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원장님, 근데 그 색소 침착 부위에만 사용하는 되게 강력한 약이 있다던데 하이드로퀴논? 그 연고는 진짜 효과가 좋나요? 네. 하이드로퀴논은 우리가 의약품으로 허가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티로시나제라는 그런 효소를 억제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건데, 꾸준히 사용했을 때는 색소 침착을 억제해주는 큰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강력한 의약품은 대부분 부작용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릴 때 얘네는 밤에만 아주 조금 국소 부위에 톡톡 조금씩만 발라주세요 라고 설명을 드려요. 그런데 원장님, 이렇게 홈케어를 꾸준히 했는데도 효과가 없으면 그때는 시술을 좀 받아야겠죠? 홈케어만으로는 한계가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병원에 오셔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대표적으로는 우리가 멜라닌 색소를 땅땅땅땅 두들겨서 깨주는 레이저 토닝이라는 것들을 많이 시행을 하고 있어요. 색소 침착에는 꽤 반응이 좋은 편이에요. 그런 레이저 토닝은 한 몇 번 정도 받아야 되나요? 적어도 5회 이상은 받으셔야 되는 것 같아요. 저는 보통 10회를 권장드리고 보통 그 정도면 만족하세요. 우리가 갈색 자국은 레이저 토닝으로 없애지만 붉은색 자국들이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혈관 레이저를 진행을 하시면 붉은 자국이 훨씬 더 빨리 사라지세요. 마지막에는 우리가 피부가 굉장히 건강할 때 훨씬 더 그런 회복들이 빨리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스킨 부스터 같은 것들을 시행하신다면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염증이 지나가고 나서 생기는 지긋지긋한 색소 침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색소 침착을 줄이고 빨리 없애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초기 염증을 빠르게 진압하는 게 중요하고, 이미 색소 침착이 생겼다라면은 거기에 맞는 아침 저녁 루틴을 지켜서 색소 침착을 빨리 사라지게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꾸준히 실천하신다면 얼룩덜룩했던 피부가 훨씬 더 맑고 균일해지는 것을 금방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오늘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 주변에 색소 침착으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어제보다 오늘 더 리즈 시절로 리즈닥터 강지혜였습니다. 감사합니다.